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.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할 얘기는 중고차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요즘 중고차 많이 사죠. 보통 군인들은 이제 집이 해결이 되니까 새 차를 좀 많이 뽑거든요. 중고차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, 근데 뭐 사회초년생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도 어떤 뭐 자영업자들도 어떤 이유로든 중고차 사야 될 일은 많이 있어요. 근데 중고차 살 때 어떤 차를 사야 되나, 어떤 거를 골라야 되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,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운전한 지 한 13년 정도 됐어요. 그 13년 동안 중고차를 한 4번 정도 샀고, 차값만 한 1,7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중고차만 사느냐?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뭐 돈이 없습니다. 차에다가 3천만 원씩, 4천만 원,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넣을 돈도 없고, 있다 하더라도 별로 넣고 싶지가 않아요. 그냥 자동차 이동순환 80%에다가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20%인데 굳이 그거를 빚내가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부담이고,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사고,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차를 사면 한 3년, 길어야 한 5년 정도 타면 차가 너무 바꾸고 싶어. 미친 듯이 바꾸고 싶어요, 막. 그러니까 중고차를 뭐 적당히 사면 그런 바꾸고 싶을 때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저는 중고차를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잘 골라서,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중고차 잘못 사면 시동 꺼진다, 수리비가 몇백씩 든다, 차 타기 힘들다, 막 이런 말이 있는데, 저는 4번 사는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보통 사면 그냥 기름만 넣고 타다가 2, 3년 지났을 때 뭐 한 번씩 수리하고 그랬죠. 예방정비도 잘 해줬고요. 그리고 보면 키로수 대비, 연식 대비해서 약간 싸게 산 것도 있고,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중고차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자금 가이드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. 자금의 그 계획을, 내가 이번에 차를 살 때 이 돈 이상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. 그 자금 계획 딱 세워야 돼. 예를 들어 700만 원이라고 할게요. 그럼 700만 원 이상 난 투자하지 않겠다. 근데 그 700만 원이 차값만 700이냐, 아니면 세금 보험 다 합쳐서 700이냐,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데, 차값만 700이다 하면 700만 원짜리 사고 보험하고 세금 카드로 하든 뭘로 하든 내면 되고, 보험하고 세금까지 700이다 그러면 차값은 한 550에서 600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가 나와도 700만 원 이상은 난 안 넣어. 이렇게 설정해야 되냐면은, 이 기준이 없으면 산으로 가, 산으로. 700만 원짜리를 봤는데 750만 원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거 사. 750만 원 했는데 한 30만 원만 더 내면 조금 더 괜찮은 거. 그럼 780이 되죠. 780에서 조금만 더 하면 더 괜찮아. 800만 사.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내가 딱 정해놓은 선, 그 선에서 절대 10만 원도 난 더 안 투자 안 한다. 그런 확고한 그런 선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선을 정하고 나서 그 차를 이제 뭘 살지를 골라야 되잖아요. 내가 출퇴근 거리가 짧으냐 길으냐, 주말에 내가 잘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니냐, 여기 주변에 뭐 기름값이 싸냐 안 싸냐,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차를 정하면 되는데, 중고차의 또 장점이 뭐냐면 700만 원 갖고도 그랜저도 살 수 있고, 소나타도 살 수 있고, 아반떼도 살 수 있고, 모닝도 살 수 있다는 거지.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700만 원으로 그랜저 산다 그러면 좀 이제 오래된 그랜저를 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. 그래서 내 뭐 라이프 스타일 고렸을 때 저는 보통 중형 가스차를 많이 추천합니다. 그래서 제 후배들도 중형 가스차를 탔을 때 굉장히 만족해서 오래오래 탄 친구들도 많고요. 가스차의 선입견이 뭐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저는 그렇게 말해요. 야, 너 차에다가 뭐 짐 싣고 다닐래? 차 사가지고 짐 싣고 뭐 고바이에 다닐래? 이제 싱글이 차를 사잖아요. 그러면 5인승 승용차를 사도 2-3명 태우는 일은 한 달에 몇 번 없어요. 그리고 요즘 차들이 뭐 힘이 딸려도 아무리 고바이도 4명 다 태워도 쭉쭉 잘 가. 그러니까 뭐 힘없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700만 원 갖고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 고려해서 차를 골랐어. 만약에 소나타를 골랐다 쳐요. 그러면은 SK엔카를 한번 가. 그래서 7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소나타가 뭐 LF냐, YF냐, NF냐, 소나타 3냐, 2냐, 대략 이 감이 오잖아요. 아직 고르지 마. 어떤 등급의 차를 살 수 있는지. 그럼 그것만 대충 이제 보고 카페로 가는 거예요.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카페를 한 3개 정도 가입해. 그래서 그 차를 실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. 그 차가 갖고 있는 고질병은 뭔지, 또 잔고장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, 불편함은 뭔지, 또 나 같은 조건에서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, 잘 타는지를 보고 그 차가 나한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. 그래서 맞으면 이제 소나타로 가는 거고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뭔가 다른데? 그러면 차를 바꿔야지. 뭐 아반떼로 바꾸든지 그랜저로 바꾸든지, 아니면 기아로 가서 기아 K5로 바꾸든지, 아니면 뭐 대우차로 가든지 바꿔야죠. 카페에 가서 한번 쫙 봐요. 정보를 또 한번 쑥 탐색을 해. 거기서도 보면 중고차 거래를 하니까 거기서 중고차 시세를 또 한번 확인해요. 요 정도 키로수에 요 정도 옵션, 요 정도 가격에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. 그것도 보고 정보를 싹 훑었어. 그럼 이제 다시 SK엔카로 오죠. 다른 거 써도 돼요. 저는 SK엔카를 좀 좋아해요. SK엔카 가서
뭐 내가 7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YF다 쳐요. 그러면 YF 차를 쭉 계속 봐. 그런 게 나오겠지. 옵션도 좋고 다 좋은데 키로수가 많은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. 그런 걸 보면서 내 기준을 또 정해. 내가 700만 원 갖고 700만 원 이상은 투자하지 않을 거고 700만 원 갖고 어떤 차를 사겠다. 뭐 예를 들면 12만 킬로 이상은 절대 사지 않겠다. 이런 옵션인 차를 사겠다. 사고는 무사고를 사겠다. 또는 뭐 다른 이런 거를 사겠다. 이 기준을 정해. 그 기준을 갖고 차를 다시 쭉 봐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1만 킬로 이상은 안 사겠다 했는데 700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11만 킬로 이하 차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. 그러면 이제 키로수를 양보하는 거지. 그래, 키로수는 안 되니까 한 15만 킬로까지 양보를 하고 15만 킬로에다가 옵션 이거 넣고 이거 넣겠다. 이렇게 하다 되지. 아니면 11만 킬로인데 그래, 그럼 사고 난 차를 보자. 사고인데 사고도 그 단순 사고가 있어요. 단순 교환. 그런 건 괜찮아. 근데 프레임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엔진이 뭐 바뀌었다든지 막 이렇게 막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차는 사고를 이건 양보하면 안 되고 단순 교환, 단순 사고, 접촉 사고까지만 양보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사고를 고집했는데 그래, 뭐 단순 사고까지는 괜찮다. 해서 단순 사고도 괜찮고 11만 킬로에 옵션 몇 개 있는 차 이렇게 골랐다 기준 정의다 쳐. 그러면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기다리는 거야. 그러면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.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나오면 바로 질러버리는 거지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차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사면 또 안 되고 그 보험 이력을 봐야 돼요. 보험 이력도 봐서 정말 이제 단순 사고인지도 보고, 그리고 차주가 몇 번 바뀌었는지 보거든요. 저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오래 탄 차를 사요. 아니면 한 번 정도 바뀐 걸 타든지. 한 사람이 뭐 한 5년 타고 또 한 사람이 한 4년 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차는 사요. 근데 한 사람이 뭐 한 7년 타다가 갑자기 딴 사람 바뀌었는데 1년 타고 바뀌고 6개월 타고 바뀌고 막 이렇게 마지막에 차주인이 많이 바뀐 차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. 차주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차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고 차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오래 탄 차, 최근에 차주가 많이 바뀌지 않은 차를 딱 사야 돼. 내 기준에 다 충족했어. 단순 교환에다가 키로수도 짧고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. 근데 보니까 최근에 주인이 막 3-4번씩 바뀌었어. 그럼 그건 안 사요. 사면 안 돼.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내 기준을 딱딱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거를 보고 내가 요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면 한 개씩 포기하고, 요거는 포기하지만 요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해서 짝짝짝 보고, 이렇게 해서 감이 왔을 때 차를 딱 질러버리는 거예요. 요거다 싶으면 그냥 바로 예약금 걸고 가서 보고 사는 거예요. 시주에 한번 하고. 요거 왔을 때 뭐지 고민하고 있으면 또 놓쳐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상한 차를 사게 돼. 그러니까는 계속 보다가 요거다 싶은 차가 내 기준에 말했잖아요. 좀 전에 기준을 말했잖아요. 그 기준에 들어온 차가 있다 싶으면 바로 사야 돼. 그래서 요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허위 매물을 보질 않아요. 허위 매물을 보는 게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. 내가 이 기준대로 차를 보게 되면 시세를 알게 돼요. 700만 원 갖고 그랜저, 뭐 HG 그랜저, IG 그랜저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. 내가 7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차는 YF 뭐 10년 된 거 13만 킬로 뭐 이런 것만 살 수 있는데, 갑자기 누가 IG 그랜저 IG를 700에 뭐 5만 킬로 뛴 걸 살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쳐. 누가 봐도 이건 개소리잖아.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. 700 갖고 와서 1000만 원에 팔지 그럼. 그랜저 IG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나왔다고 쳐. 그럼 그 사람이 못해도 마진은 뭐 100만 원 먹으면 그 차가 600이라고? 말이 안 되잖아요. 내가 기준을 정하고 시세를 파악하고 카페 가서 정보를 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준대로 딱딱딱 차를 사면 허위 매물 당할 일도 없어. 허위 매물을 당한 게 아니라 볼 일이 없어. 허위 매물을 볼 일이. 매물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그 사기 친 놈들도 문제지만 그걸 보고 혹하는 사람들도 문제야. 욕심을 내는 거지. 이렇게 사면 제대로 된 차를 잘 살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